실종된 조은누리 열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장맛비와 폭염을 이기며 기적처럼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충청북도도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승강장이 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예산 낭비라는 일부 시선이 부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조금 전 서울 뉴스에서 보셨듯 청주의 한 야산에서 실종됐던 조은누리 양이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수색 중인 군견에 의해 발견됐는데 일상적인 대화는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돌연 실종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14살 조은누리 양이 오늘 오후 2시 반쯤 실종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1.5km 떨어진 보은의 한 야산에 홀로 고립돼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군견 셰퍼트가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조 양은 실종 당시 옷차림 그대로였지만 신발은 없었고 기력이 많이 쇠진해진 채로 생수 5병을 마실 정도로 심한 갈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과 다리에서 나무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발견됐지만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만큼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발견한 군인분이 이제 물을 한 5병 정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구급차 안에서 이제 특별히 뭐 다른 건 먹이진 않았고요. 걷는 걸 많이 힘들어했으니까 기력이 많이 이제 쇠진해 있는 상태죠.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진 조 양은 가벼운 탈수 증상을 보였지만 큰 이상은 없어 일반 병실에 입원할 예정이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 상태는 양호하고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지금 잘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 양이 산을 내려오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산속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헤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그동안 조 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혹여나 범죄에 연루됐었는지 등 여부를 추가 수사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조은누리 양이 발견됐으므로 원점을 보존하고 추후 수사상을 진행하여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 양의 기적적인 생존 소식에 가족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단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동안 무더위 속에 5천 명이 넘는 경찰과 군인, 소방관들이 투입된 수색 작전이 무사히 마무리되면서 이들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로 일본과 거래하는 도내 기업들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는 직접 타격을, 거래가 없는 업체도 간접 타격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자 충청북도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시종 지사 집무실로 경제단체장들이 모였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까지 참석해 충북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뾰족한 수는 당장 없겠지만은 그 우려를 함께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회의를 소집을 하고 어떤 차근차근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수출 기업 2,000곳을 대상으로 일본 수입 의존도를 물었더니 현재까지 21개 기업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량이 50% 줄었고 들깨기름을 수출하는 업체도 일본에서 수출 중단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료를 갖다가 바꿨을 때 품질에 대한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어떤 품질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확산으로 내수 기업의 연쇄 피해까지 고려하면 충북 전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계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과 함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북도 의회도 성명을 내고 경제보복 중단을 일본에 요구했습니다. 충북도 의회는 이번 수출 규제가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자유무역과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일본은 세계에서 고립돼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의회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맛비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폭염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승강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밀폐된 형태의 한 시내버스 승강장. 천장에 달린 냉방기 한 대가 시원한 바람을 내뿜습니다. 한낮이 되자 금세 35도를 넘긴 밭곽과는 공기부터 다르니 잠깐이지만 숨 돌리는 곳이 됐습니다. 이게 없을 때는 한 데서 기다려야 되는데 전부 더워서 피로를 많이 느끼는데 에어컨이 있음으로만 해서. 상대적으로 오가는 발길이 뜸한 시골이라고 빠뜨릴 수 없습니다. 배차 시간도 긴데다 교통약자인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 시내로 향하는 승강장에 냉방시설을 갖추니 고마울 뿐입니다. 약 타러 가야 되고 복지관에도 가봐야 되고 그런 게 시내버스 기다리려면 보통 1시간은 보통 기다려요. 아이 해놓으면 좋지요. 이처럼 냉난방 시설을 갖춘 버스 승강장은 제천 시내뿐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모두 1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확대 설치는 늦어지는 추세. 에너지와 예산 낭비라는 시선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는 승하차 인원을 고려하고 새벽과 밤 시간은 피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전력량이나 계절별 온도 조절이나 시간 타이머를 조정해서 그렇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냉방기를 가동한 충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와 면소재지 5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배차 간격이 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내 권역에 굳이 필요하냐는 지적은 향후 반응을 수집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잠시라도 편하게 좀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4,500여 명. 갈수록 늘어나는 폭염 위험 속에 길거리 냉방 시설까지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도 내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며 종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우암산이 36.5도로 가장 높았고 단양 35.9도, 괴산 35.1도, 충주 34.4도 등 도내 전역에서 33도를 넘겼습니다.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4도 정도 높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영월관 동서고속도로 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확정된 가운데 충북지자체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도와 제천시 단양구는 공동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